65만 원 받아. 선생님 65만 원. 아니. 다. 맞아, 그럼 70인가요? 학생들끼리 맞아. 등록은 12만 원. 학생이 우리는 편성 안 했잖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맨날 애들이 안 하니까 못하는 너 하고 싶어? 아니 사실 그렇게 하잖아. 아니 있어도 별로 안 해. 뭐야, 안공이다 진짜. 다음 주에요. 얘는 필요 때문에 안 돼. 다음 주에 3번 남았네 수업이. 수업이요? 오늘 포함해서. 몇 시에요? 뭐 이거는 너희 시험 첫날이지. 네. 학교 끝나고 바로 해야지.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몇 시야? 네, 4시 10분 4시 10시요. 바로 올 수 있어. 한 4시 반에 할까? 네. 4시 반에. 자, 질문. 네. 133번의 기억이요. 34분 정도 가요. 네. 40. 40. 시간이요? 144. 147. 47. 157. 157. 여진아, 풀었어? 질문에 멍하고 있지 마시고 뭘 물어봐야 되는지 빨리 질문하세요. 질문 155요. 155. 아, 154 아무도 안 했죠? 153번이요. 153. 154번. 어? 150. 됐어요? 계속 다시 푸셔야 돼. 여러 번 반복해서 푸세요.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약간 까먹어서 아마 못 풀었을 수 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얘는 그냥 맞는데 자 이게 왜 그냥 맞냐면 2분 한 개 1차식이죠. 자 일단 xn 자체가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결과가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면 그냥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미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2ax 더하기 b인데 여기에다가 n에 관한 1차식을 여기 1차식을 넣으면 n에 관한 1차식을 말하는 거야. n에 관한 1차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전히 1차식이잖아. 그래서 기억은 그냥 맞다. 오케이? 니은 얘도 매우 간단해. 실제로 넣어서 대입해서 푸는 건데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넣어서 뺄 거예요. C는 주어질 거고 A에 xn 플러스 1제곱에서 xn의 제곱을 뺄 거 아니야. 그러면 a xn 플러스 1 더하기 제곱의 차니까 합차로 바꾸는 거야. 자, 그리고 빼기. 그리고 b에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거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어? 공차. 공차였죠? 공차잖아, 공차. 그러니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어차피 공차일 테니 얘가 이제 공차에서 이게 상수야. 그럼 이거 전체는 n에 관한 1차식이죠. 맞죠? 왜냐면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일 거 아니야, 둘 다. 등차 수열에 n자리에 n 플러스 1 집어넣어도 1차식이잖아. 1차식끼리 더했고 얘들은 다 상수잖아. 얘네는 1차식이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이다. 매우 간단한 문제다. 간단하기도 하고 너무 허접해 문제다. 마지막 디귿번은 진짜 허접의 극치야. 이건 숫자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거든요. 0 넣어서 3이라고 하고 2 넣어서 5라고 하고 4 넣어서 9라고 한 다음에 답하는 문제예요. 미지수 3개 다 결정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되게 무의미한 조건이지만 계산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무의미한 조건이지만 합리적으로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하나 보여줄게. 중요한 기술이야 되게. 한번 보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기술이 이거 너네 그냥 삶에 박혀 있어야 돼. 이거 박혀 있어야 돼. 자, 이 세 조건을 모두 다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 조건을 모두 고려하기는 여기서는 힘들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fx가 있어요. 자, 2차식이라고 해보자. 어떤 직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선이라고 쳐볼까? 여기 교점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에. 그럼 우리 fx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식을. 네. 차이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구할 수 있었지. 너무 많이 한 건데 한 번만 더 강조해볼게.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는. fx에서 얘를 뺀 차이 함수는 1에서 함수값이 0이 될 거야. 둘의 차이가 같으니까 둘이 함수값이 같으니까 1과 2에서 0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fx는 a의 x 빼기 1, x 빼기 2,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너무 많이 얘기한 건데 아직 생활화가 안 돼 있는 거지. 아직 생활화가 안 돼 있을 거야. 자, 근데 그나마 이런 그림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식 세우는 사람들 여기에서 거의 대다수라고 봐. 한 2-3명이 아직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요거 보고 이렇게 오는 거. 2-3명도 이제는 안 된다.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자, 근데 이걸 적용을 하는 거야. 여기 세 점인데 만약에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면 너무 고맙고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3차 함수였다면 가능해. 교점 3개가 동일한 직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0,3하고 2,5면 여러분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얼마인지 아세요? 1이요. 기울기가
1인 거 보여? x좌표의 차이가 2고 y좌표의 차이가 2니까 이 기울기가 1이에요. 근데 얘랑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2야. 그러니까 얘는 직선에서 벗어났거든. 근데 2차니까 되게 당연한 거긴 해요. 2차인데 어떻게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두 개만 가지고 식을 세워버리는 거야. 얘네 두 개만 가지고. 자, 0,3하고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는 거지. y는 기울기가 1이라면 이 직선을 지난다고. 누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걸로 알거든? 아마 이 중에서는 이렇게 푼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fx를 식을 이렇게 세운다. 최고차 계수만 모르는 상태고요. 똑같은 거야. 두 번 얘기 안 할게. x 교점이 0하고 2니까 교점이 0하고 2니까 뭐 이런 건 교과서에 안 나와. 이거는 이런 스킬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가야 돼 이제. 좀 됐잖아. 이거 저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얘 대입해서 끝내면 되지, 그렇죠? F4 넣어서 마무리하면 A가 구해지니까 계산이 확실히 줄죠. 4 넣을게요. 4 곱하기 2니까 8A. 4 넣었더니 7. 얘가 얼마래? 9래. 그래서 A는 얼마래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fx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 4분의 1 아닌가? A가 그냥 4분의 1이네요. 땡큐. 여기 지울게. 이거 뭐 하도 얘기 많이 하면 혹시 이거 아직도 모르겠다는 사람은 찍어 놓으시고, 찍어 놓으면 뭐해? 복귀 좀 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복귀를 정말 안 한다는 얘기거든. 안타깝지만 찍어 놓으세요. 필요한 사람들은. 지울게. 자, 저런 장면은 앞으로 더 자주 나올 거예요. 저렇게 이제 점을 2개 이상 주잖아? 그럼 직선을 이용해서 식을 조금 비교적 쉽게 세울 수가 있어요. 자, 140번 볼게요. F가 3차 자, 서로 다른 세 실분. 등비 수열이라고? 그러네. F3 완전 뭐 이것도 그냥 너무 단순한 산수 문제야. 아주 단순한 산수 문제인데 이게 세수가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지수 3개로 놓고 그냥 풀어야지 뭐. 미지수를 2개만 미지수로 놓고, 그러니까 이 세 실근을 뭐 A, AR 제곱 이렇게 놓고 푸는 거. 이렇게 놓고 풀 거야. 그래서 fx는 x 빼기 A, x 빼기 AR, x 빼기 AR의 제곱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빼기 9, 더하기 9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야 A 넣었을 때 9 나오고. 이렇게 놓고는 뭐 이대로 미분해서 대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단 F0부터 하자. 자, F0 0을 다 넣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A 세제곱 R 세제곱인가요? 플러스 9가 1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AR 세제곱이 8이에요. AR은 2예요. 그래서 A를 R분의 2 아니면 R을 A분의 2라고 바꾸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을게. 그러면 R을 여기가 A분의 2, 얘는 A 제곱분의 4 이렇게 해서 함수식이 조금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서 풀어. 한 번만 다시 쓸게. A분의 4.
괜찮고 전개해서 풀어도 좋고 전개하는 것도 약간 좀 불편하다 그지? x-a분의 a가 아니라 x-2 아닌가요? 여기 x백이에요. 땡큐. 그냥 그러면 f 프라임 2네. 네. 그러면 너무 고맙지 뭐. f 프라임 2니까 이대로 미분해서 아시죠 여러분? 요거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하면 요거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2 대입한 결과랑 같다 그랬지? f 프라임 2는 여기다 2 대입해서 2 빼기 a 여기다 2 대입해서 2 빼기 a분의 4 거기 9는 미분하면 0 돼요.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자 요거 그러면 a 값을 구한 다음에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a 값이 1 아니에요? 네? 1. a가 1 나오나요? 근데 이거 그냥 찍으면 안 되고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2차식이 나오면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개해서 다 빼셔야 돼.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4 전개하면 4고 요렇게가 마이너스 a분의 8 그 다음에 요렇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인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여기가 상수부터는 싹 절로 넘기자. a분의 8 더하기 2a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a를 곱하면 2차식이라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2a 제곱 빼기 10a 플러스 8이 나와서 a 값이 2개 나와요. 조심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그래서 a는 1하고 4거든요. 근데 아마도 a가 1이 나올 때랑 a가 4가 나올 때랑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a가 1이 나오면 r은 2예요. a가 4가 나오면 r은 2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a가 1일 때랑 r이 이거 두 가지 경우인데 얘는 둘 다 실제로 실근은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근이 그럼 누구냐면 1하고 2하고 4거든요. 이때 근은요 4하고 2분의 1 곱하면 2고요. 또 2분의 1 곱하면 1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3차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고 그냥 1인가요?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우연히 맞게 나온 거지. 되게 조심해야 된다. 뭐 솔직히 그냥 단순 계산 문제라서 144번 그치? 144번은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줬던 내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와? fx가 3차 함수예요. gx는 x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이 x가 4가 아닐 때 x가 4일 때 hx fx 곱하기 gx 실수연수에서 얘들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h 프라임 4를 6이라고 한 다음에 f0은 얼마니?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너무 단순해. 이 구조가 왜 단순하냐면 지금 얘가 4에서 지금 뭐야? 상부연속이죠. 상부연속이잖아. 4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부연속이잖아. 이게 x 이퀄 4에서 여기가 4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형태의 상부연속이란 말이야. 물론 0에서 함수값이 따로 찍혀 있기는 해요. gx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렇죠? 상부연속꼴이면 상부연속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은 분모보다 더 많은 인수를 가져야 된다. x 빼기 4를 하나 더, 최소한 하나 더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fx가 3차식이니까 fx는 일단은 x 빼기 4는 2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하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응?
그래서 뭐 낯선 표정 지으시면 좀 나 진짜 슬퍼. 이거 최근에도 2번 정도는 했어. 최근에도. 자이스토리 들어오면서 한 2번 정도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해줬었어. 이거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일단 연속도 되고 미분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fx가 이 모양이 됐으니까 또 이제 hx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거 뭐 이 상태에서 그냥 곱한 다음에 미분해도 되겠네. 그럼 곱해보자. 곱해. 자 그럼 hx는 어떻게 되겠어? 4가 아닐 때는 얘하고 곱해지니까 x 빼기 4 x 빼기 알파가 될 거고 4일 때는 그냥 0이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4가 아닐 때 이거고 4일 때는 0인 거예요. 아 왜냐고요? f4가 0이잖아. 그러니까 0하고 여기 2하고 곱했으니까 0이지. 그럼 봐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4는 어차피 0이니까 그냥 얘야 얘. 그냥 얘야 얘. 이 함수인 거야. 뭐 이거는 근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이 함수인 거야. 이 함수 그냥 4가 아닐 때 이 함수. 4일 때도 0이니까 4일 때도 이 함수인 거야. 4일 때도 같은 함수. 얘가 그냥 hx인 거지. 그래서 h 프라임 4를 하시면 그냥 요거 날라가시고 여기다 4 대입한 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게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누구다? x 더하기 2가 되면서 f0 구하시면 그게 답이에요. 요거는 아주 날로 먹을 수 있는 문제였다. 왜?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게 없으면은 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쉽게 답할 수 있었어. 오케이. 자, 147번. 자, 이제 1등급이죠? 1등급인데 지난번에 1등급에서 안 풀었던 문제들이 여기 질문이 조금 들어와 있네요. 자, 일단 147번 볼게요. 여기 근데 지웠는데 괜찮나? 아까 찍었나 모르겠다. 자, 147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문제 이거 풀어 봤나요? 풀어본 사람. 시연이가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아. 저도 열심히 해요. 아, 세리도 풀어봤어요? 네. 다행히도 풀어봤어? 다른 사람은? 안 풀어봤어? 은환이 안 풀어봤어? 조금 하긴 했는데 조금 풀어보면서 했어. 좀 서연이는? 안 풀어봤어. 지율이? 그랬어. 지율. 이번 숙제가 아니었고 지난번 숙제였어. 지난번에 이제 안 해가지고 이번 숙제가 아니어서 안 풀어봤나 봐. 그럼 이번 숙제는 열심히 풀어봤다고 내가 그럼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되죠? 나와봐. 그래. 이번 숙제는 열심히 풀어봤다. 아니잖아. 이번 숙제도 안 풀어봤잖아. 마치 지난번 숙제여서 안 푼 것처럼 그렇게 논리 구조를 잡으시면 나 또 실망하죠? 실망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다. 풀어봤다고 봐야 되나? 약간 힘스럽네요. 그냥 한번 그냥 손만 살짝 댄 느낌인데? 손만. 이 문제 수업 때 안 풀었나요? 근데? 네. 자, 상수 A와 최고책의 소인이 이차함수 fx예요. gx가 아주 중요한 문제야. 아주 중요하고 문제를 되게 잘 냈어요. 좋은 문제다. 어려워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게 약간 문제를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막 킬러급 문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29번이잖아. 29번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 나는 킬러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30번까지는 못 돼. 내 난이도는 이런 얘기야. 킬러급 난이도는 아니야. 그래도 좀 어려울 거야. 풀기는 어려울 텐데 아무도 못 푸는 그런 문제는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근성을 가지고 달라들면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20분간 달라들었는데 안 풀렸다. 그럴 수는 있어요. 모두 다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그냥 뭐 어느 정도 근성을 가지고 하면 풀려요. 약간 근데 풀다 보면 막 정신이 혼미해져.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문제예요. 그 혼미함을 오늘 좀 잘 정리를 해야 돼. 이거 풀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가나다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잘 만들어진 문제들은요 항상 조건을 줄 때도 합리적으로 줘요. 합리적으로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조건을 앞에다 배치해줘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생각하게끔 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순서대로 그렇게 좀 줍니다. 잘 만들어진 문제라서 이 문제도 역시 그래요. 자, 그다음 G'1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일단 있어요. 그다음에 다조건은 뭐냐면 이게 이제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선생님 눈 안 좋아서 이게 A로 보이거든 나는. 알파. 근데 A가 아니고 알파예요. A로 보이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 때마다 겪는 경험이야. A로 봐가지고 문제가 안 풀려. 그때가 안 풀려고 다시 풀면 알파야. 이거 짜증날 때가 되게 많은데. 자, 일단 우리는 이제 제대로 봤어. 알파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까지 주고 G에 알파를 구해야 되나봐. 알파 더하기 4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알파를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GX도 결정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 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조건이 일단 G1과 F1이 같죠. 그다음 미분계수가 0인가요? 그래서 G'1 빼기 F'1도 0이네요. 그렇죠? 두 가지 조건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얘는 다시 말하면 G'1과 F'1이 같다는 소리인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딱 보니까 너는 0은 아니래. G'1이나 F'1이 0은 아닌가 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한번 볼게.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을 넣어봐야겠지. 그래서 G1은 A 곱하기 F1. 그런데 여기 F1과 G1이 같다 그랬으니까 너가 그러면 A 곱하기 G1이네요.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이항해자. 이거 G1이라고 연락에 나누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렇죠?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보면은 A 빼기 1 곱하기 G1이 0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야. 함부로 G1을 나누면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나오는 조건이 A는 1이거나 G1은 0이라는 조건이 나온 거예요. 그럼 G1이 0이면 F1도 0입니다. 자, 이거나 이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미분이라는 걸 해봐야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프라임 x 2x 빼기 1의 fx 더하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a의 f 프라임 x.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하려는 거야. 1을 집어넣어야겠지.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었더니 G'1 1 넣었더니 F1이에요. 플러스 1 넣었더니 A 곱하기 F'1입니다.
그런데 요 G'1은 아까 누구라고? F'1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잡힐 것 같아. 그치? 자, 여기서 만약에 A가 1이면 F1은 0이다. 그쵸? 자, A가 1이면 그러면 A가 1이면 F1은 0입니다. 반대로 F1이 0이면 여기 A가 1이거나 F1이 0이라 했잖아. F1이 0이면 F'1이 0이 아니니까 A는 또 1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F1이 0이면 F'1은 A 곱하기 F'1이잖아. 얘가 0이 아니래매. 그러니까는 A가 1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1이라는 말과 F1이 0이라는 말은 그냥 동치 같은 말이라고. A가 1이라는 말과 F1이 0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둘이 똑같은 말인 거야. 결과적으로 이렇거나 저렇거나 둘 다 성립하는 거야. 모두 성립하는 거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둘 다 모두 성립하는 거예요. A도 1이고 F1도 0인 거야. 두 가지 조건을 찾아낸 거야. 그러면 A가 일단 1인가 보다. 자, 얘 1이 확정 이렇게 일단 됐어. 그래서 가조건과 나조건은 모두 털었다. 됐지? 자, 이제 다조건 가자. F알파가 G알파. 자, 이제 다조건을 잘 처리해보자. F알파가 G알파. 알파를 대입할 거야. G알파는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A가 1이었으니까 F알파래. 근데 F알파가 G알파라 했으니까 너는 그냥 F알파라고 써도 된다는 거 아닌가 또? 따라서 이걸 통해서 F알파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F알파로 묶이고 얘 넘어오는 거야. 얘가 넘어온다고. 넘어와서 와서 F알파로 묶였으니까 알파 제곱 빼기 알파는 0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못했네? 잘못했어요? G알파를 갖다는 말 안 했잖아. 미안. F'알파랑 갖다 그랬는데 내가 헛소리했어. 다시. 자, 이거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미분한식 있죠? 여기도 A는 1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할게요. 왜? G 프라임 F 프라임 알파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자, 일단은 G 프라임 알파는 여기다 알파 넣는 거야. 2알파 빼기 F 알파 더하기 여기다 넣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 F 프라임 알파. 자, 이 됐어요. 자, 얘가 누구랑 같다고? 이 F 프라임 알파랑 같대. 자, 여기 있는 G 프라임 알파랑 이 F 프라임 알파랑 같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이고 지율아 견뎌봐. 안돼 견뎌봐봐 좀. 자, 여기까지 왔거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그럼 요 등식이 만족하는데 여기 요거 있잖아요. 너가 누구랑 같대? 그러니까 요 우변이 사실상 이 F알파랑 같은 거야. 자, 얘가 이 F알파랑 같다고. 저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도 F알파고 여기도 F알파고. 다 F알파야. 그래서 F알파를 넘겨, 이 F알파를 넘겨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F알파로 묶을게요. 묶고, F알파로 묶은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 하고 빼기 2. 얘하고 얘 더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빵이라는 요 관계식이 나와버리는 거야. 어차피 좀 넓게 써야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석만 조금 잘하면 돼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냥 대입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은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알파 플러스 2하고 알파 빼기 1이니까 알파는 F알파는 0이거나 또는 알파가 1이거나 또는 알파가 2거나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나온 거 맞지? 맞죠? 요 세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하나씩 만족하는 걸 이제 찾아야 돼요. 자, F알파가 0인 경우 생각을 해볼게. 왜요? F알파는 여기 경우는 알파가 1 경우가 아니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걸 이제 확인해야지 우리가. 이거 빨라. 이 친구가 너무 빠르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 친구 벌써 머리가 다 돌아갔어. 결론을 맺었거든요. F알파가 0이면요 여기서 F알파랑 F'알파가 같다고 했잖아. 그럼 F'알파도 0이거든요. 맞죠? 이래 되면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 F는 지금 몇 차 함수라 그랬지? 2차 함수라 그랬어요. 근데 알파의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도 0이 되는 경우는 이 그림밖에 없지 않나?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F1이 0이라는 조건 때문에 알파가 1이 돼야만 해. 그치? F1이 0이라고 했잖아. 알파밖에 0 되는 곳이 없으니까 알파가 1이 돼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뭐가 아니래 아까. F'이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이유는 뭐라고? F'1은 0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유야. 자, 이렇게 해서 1번 탈락. 2번 알파가 1일 때 얘도 바로 탈락. 왜 바로 탈락이냐? 자, 알파가 1이 되면 그러면은 지금 F알파랑 F'알파랑 같다 그랬는데 즉 다시 말하면 F1과 F'1이 같다는 소리잖아. 얘가 또 0이 된다니까 얘가 0이니까. 그래서 너도 바로 탈락. F'1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가 결정이 되어버린 거야.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었다. 됐어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이제 어디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할 거냐면 우리 gx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으니까 따라서 f 마이너스 2하고 알파가 요렇게 같아야 되니까 얘들아 f 마이너스 2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하고 같다라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f를 결정하면서 마무리해야 돼. 자, 여기서 마무리하러 갈게요. fx는요 어차피 1에서 0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fx는 1에서 0이었으니까 네? 아니면은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 이렇게 뭐 x제곱 더하기 ax 한 다음에 1 넣었을 때 0 나오게 그냥 적당히 조절을 해줘. 1 넣었을 때 0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면 되나? 이렇게 한 다음에 미분하셔도 되고 f1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f1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라. 이왕이면 자 이렇게 식 세워놓고 요거 할게. f-2 대입하시면은 4 빼기 2, 3a 빼기 1, 3 빼기 3a인가? 자 그리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로 계산을 할게. 이거 f 프라임이 어떻게 돼요?
bx 플러스 a야.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야. 얘랑 둘이 같아. 그럼 a가 구해지겠죠. a는 얼마 나와요? 4분의 7. a가 4분의 7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a도 구했다. 그러면 따라서 fx는 x제곱 더하기 4분의 7x 빼기 4분의 11? 이렇게 fx가 결정이 됩니다. 약간 뭐 지저분하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찾았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마지막 정보는 뭐냐면 g의 알파 더하기 4래요. 근데 알파는 아까 뭐가 나왔었지? 마이너스 2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g의 알파 더하기 4라는 아이는 g의 2를 말하는 거야. g2를 구하라는 얘기고 2를 여기다 이제 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g2는 여기다 2 집어넣어 주세요. 2 넣었더니 3인가? 3 맞네요. 3 곱하기 f2입니다. f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4 더하기 2분의 7 빼기 4분의 11 요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돼. 얼마인가요 이거? 4분의 14 4분의 3 4 4 16 4분의 19? 그래서 4분의 3, 9, 27 57인가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마 61이 답일 거예요. 네 맞네요. 에휴, 정작 꼭 꼭 들었으면 좋겠는 놈들 다 주무시고. 아이고야, 아쉽다. 다시 풀어보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풀어본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듣네. 풀어보고 온 사람들은 열심히 들었는데 안 풀어보고 온 놈들은 주무시고. 아쉽다. 자, 147번 했고요. 이제 150번? 150번 할게. 영상으로 꼭 다시 보세요. 150번. 이런 게 이제 킬러야. 150번 같은 게 킬러지. 킬러 문제인데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평균면을 야, 이거 애매한데. 시험 범위 라인에 살짝 걸리는데. 그 하는 게 낫지. 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너무 해봐. 어차피 난이도가 거시기 하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근데 풀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윤이 풀어봤지? 다른 사람 풀어본 사람 있어요? 배터리 뒤에 했는데 부등식만 잔뜩 나왔을 때. 풀어본 사람들은 따로 질문하세요. 그러면 네. 풀어본 사람들은 따로 질문하시고, 호수관에서도 어차피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호수관에서 푼 거 영상으로 보내줘. 자, 153번.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험 범위로 보면 여러분이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지금 시험 범위로 보면 3차 함수 그래프 모양도 모르는 상태야. 원칙적으로. 그렇죠? 증가함수를 안 배웠으니까 증가함수, 극대호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아예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도 모르는 걸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설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상 시험 범위에 배제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아까 그 문제도 시험 범위 살짝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그래프를 안 그리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일단 153번. 솔직히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문제가 워낙에 최근에 출제된 문제고 문제가 좀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같이 해볼게요.
자신은 없어. 여러분을 모두 이해를 시키는 게 약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뭐라는 거야? 어? 뭐야? 뭐 외계인이야? 외계인이냐고? 무슨 외계의 어를 하는 것 같아. 네. 저희 미러 하고 있어요. 미러가 뭔지 몰라? 우리 시일이다. 자 보자. 보자. 자 일단 3차 함수죠. 너도 3차고 너도 3차예요, 그죠? 둘 다 3차잖아. 그러니까 지금 경계가 되는 곳이 fx는 0이 경계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fx보다 작은 곳은 0보다 작은 곳, 이쪽은 이런 규칙이고 위쪽은 여기에다가 x를 더하는 규칙. 어쨌든 규칙이 0보다 큰 곳과 0보다 작은 곳이 규칙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x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fx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이제 달라지는 거야.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불연속이나 혹은 뭐 미분 불가능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순간은 fx가 0인 순간들 뿐이겠죠. fx가 0 되는 순간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순간은 일단 fx가 0인 곳들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쵸? fx가 0인 곳들 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불연속 또는 미분 불가능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fx가 0이 된다라는 이거를 모양상으로 선생님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t라는 곳에서 뚫었어. 위아래로 이렇게 훅 뚫고 들어간 거야. 밑으로 감소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는 스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에서 스친 거가 있고요. 위에서 스친 거가 있을 거예요. t라는 곳에서 이렇게 스쳤습니다. 자, 이렇게 fx를 총 세 가지, 어차피 0 되는 곳에서의 문제라면 뚫고 들어가는 상황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에서 스치는 상황도 있고, 위쪽에서 스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이때 자, 얘가 불연속이 되거나 혹은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될 조건을 한번 해볼까? 어떨 때 연속이 되는지.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은 0보다 작고요. 이 부분은 0보다 크니까 요런 놈과 요런 놈이 모두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t의 좌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이쪽인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EFT 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t를 넣어주세요. 우극한 t에서의 우극한은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f에 t 더하기 t 이면은 연속인 거죠. 그래서 ft가 t일 때 연속이 돼요. 그런데 fx가 0인 곳을 따지고 있잖아. 사실은 내가 0이거든. 그러니까 t가 0일 때야. 즉 t가 0일 때는 연속이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불연속이야. 이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0에서만 연속이고 0이 아닐 때는 죄다 불연속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경우야 이거는. 오케이. 자, 이제는 미분 가능성도 살펴볼게요. 미분 가능성. t보다 작을 때는 왼쪽에 있는 저 함수를 따라 저거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할 거야. 케이스 펑션에서 우리 미분 가능성 따질 때는
미분한다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넣어서 같은지 확인하지? 그거 할게. 자, 이번에는 쟤를 왼쪽 거를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시고 오른쪽 거를 미분한 다음에 대입할 거야. 그랬더니 F'T가 뭐가 돼야 돼? 1일 때 미분 가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T가 뭐일 때만 연속이라고 그랬지? 네, 여기다. T가 0일 때만 연속인 거니까 T가 0일 때가 아니면 어차피 다 의미가 없어. 그냥 미분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 미분 가능성이 없어 아예 T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즉 F'0가 1인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야. 뚫고 들어가면서 F'0가 1 돼야지 미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T가 0일 때만 연속이라고 했잖아. T가 0일 때만 연속이므로 따라서 F'0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T가 0이면서 0에서 뚫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1이면 미분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 문장을 보고 이런 분석이 돼야 되는 거야.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자신 없다 그랬잖아요. 모두를 이해시킬 자신은 없다. 세린이 벌써 거기에 적으셨고요. 이해됐대요. 근데 왜 거기에 왜 줘? 왜 적은 거야?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두 번째. 여기 볼게. 얘는 이제 사실 되게 골 때려요, 얘가. 왜 골 때리냐면, 보시다시피, 0보다 작은 곳이 여기 다 존재하죠? 얘들 0보다 작은데, 정확히 요 놈은 또 0 이상이에요. 함수값이. FT가 0 이상이라고. FT가 0이니까, FT가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지. 0 이상을 만족하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 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조건부터 따져볼게.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속 조건은 작은 쪽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EFT랑, 그죠? 그 다음에 누구랑 같아야 된다? FT 더하기 T랑 같아야 됩니다. 아까 이제 이거 1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FT는 FT가 T가 될 때는 일단 연속이네. FT가 T가 될 때 연속이. 이때도 그럼 연속은 될 수 있죠. 연속은 가능합니다. FT가 T일 때 연속이니까. 그래서 연속은 가능하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얘가 0이어야 된다며 FT에서.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Y는 X하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양이어야 돼.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Y는 X하고 교점 상태가 돼야지 연속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은 얘를 그대로 채용할까요?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F'T가 1 돼야지 미분 가능하지? 일단 이렇게 돼야 이거 1대 연속이고요. 즉 이런 모양이어야지 연속이 되는 거야. F'T가 1이어야지 가능한데 자 보시다시피 F'T는 1이 아니잖아. F'T가 0이잖아.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100% 불연속이지. 불연속이 돼. 미불이죠. 이 모양이 돼버리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야. 괜찮겠어? 마지막. 이건 땡큐야. 얘가 없어. 이게 없다고. 이게 fx가 0보다 작은 곳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함수가 바뀌질 않아.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gx는 그냥 이때는 gx가 그냥 fx 더하기 x야. 그럼 얘는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야. 얘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예요. t에서도 t에서 x는 t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예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 이렇게 생기면 자 볼게요. 불연속점 1개, 미불점 2개거든. 불연속점은 1개여야 돼. 미불점은 2개고. 그러면 gx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를 이제 고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모양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이라는 걸 해봐. 얘들아 봐봐. 그러보네요. 뚫고 들어가면서 연속이 되려면 그 뚫고 들어가는 점의 좌표가 0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연속되거든.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내가 0이라고 쳐봐. 그럼 얘네들은 다 불연속이야. 이거 다 불연속이야. 둘 다 불연속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0이 아니면 뚫고 들어갔는데 연속이 되려면 이 x좌표 자체가 0이어야 돼. y는 x랑 교점이어야 돼. 여기가 y는 x랑 교점. 그래서 너는 탈락이지. 뚫고 들어가는, 셋 다 뚫고 들어가는 건 안 돼. 두 번째. 이거 한번 볼까요? 한 점에서만 불연속 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쵸? 자, 일단 이 점은 100% 연속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연속이야. 그러니까 여기만 불연속 되게 만들면 되지. 그러면 너는 불연속 된다고 치자. 너는 연속 된다고 치자. 그러면 만족하는 듯 하잖아. 근데 말이 안 돼. 왜죠? 얘는 연속이기도 하고 뭐도 된다 그랬죠? 미분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두 점에서 미분 불가능해야 된다 그랬잖아. 미분 불가능한 점은 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말이 안 돼. 두 점에서 미분 불능이라는 말의 모순. 마지막. 자, 그러면 그림은 어떤 모양이 돼야 무조건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게 위로 접하면 안 돼. 이렇게 접해야 돼.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될까?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고, 자, 이 상태에서 얘네 둘 중에 하나는 연속 함수가 돼야 돼. 둘 중에 한 점에서는 연속이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한 점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근데 아까 연속이 될 조건은 아까 뭐였죠? 여기 둘 다 동일해요? 연속이 될 조건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어야 돼. t =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0 원점이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얘가 연속, 얘는 불연속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100% 미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미불, 여기도 미불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미불이면 오케이가 되는 거야. 이 모양이. 두 번째 모양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이제 잘 모르겠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연속이 되고 여기는 불연속이 되죠. 그리고 둘 다 미분 불가능한 모델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알파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할 거야 나는. 요거부터 할게요. 그럼 fx는 x제곱 x 빼기 알파 정도로 놓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fx는 x 빼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 자, 이 조건이 의외로 되게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알파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f-2 4 곱하기 -2 빼기 알파가 -2래. 그러면은 이거 얼마요? -4 알파는 4, 2, 8, 6인가? 알파는 -2분의 3인가요? 그림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얘는 광속으로 탈락. 됐어? 자, 여기도 f-2 -2 곱하기 -2 빼기 알파의 제곱이 -2가 돼야 되는데 이거 날리고 시작해도 되겠다, 그쵸? 그러면
2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 1인 거니까 그러면 2 더하기 알파는 뿔마 1이에요. 그래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3일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인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일단 두 개가 다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자,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 조건을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이 모양이 되잖아. 자, 이 모양이 되면 얘가 0이 됐으니까, 이 점은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얘는 연속이에요. 근데 미분이 둘 다 불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요 두 점 다 미분 불가능해야 되는데 미분 가능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어. 미분 가능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미분 가능하려면 0이 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하면 F' 제로가 1이어야지 얘가 미분 가능해지고 F'1이 0이 아니어야 미분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둘 다 미분이 되려면 일단 여기는 끝났지. 여기는 미분 계수가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F'0가 0, 1이 아니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얘네 둘 중에서 찾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F'0가 1이 안 되는 거 이 중에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마무리 여기다 쓸게. 자, 그래서 fx는 x가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것부터, 자,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 f' 제로가 얼마입니까? 1이죠? 너는 탈락이야. 그래서 왜 탈락이라고? f' 제로가 1이 되면 0에서 미분 가능해진다고. 미분 불가능이 두 개라 그랬잖아. 그래서 답은 fx는 얘는 되겠죠. 그렇죠?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